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어디 자다 나오셨어요? 아니, 이게 목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목이 안 나왔다니까요. 며칠 전에 설명을 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나마 목이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근데 원래 또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죠. 주말 이 시간. 목이 잠기는 시간이죠, 이게 네. 또. 자,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다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주 한번 몸살과 목감기가 동시에 오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이 잠겨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수업 많이 해서 목 쉰 거 빼고는 무슨 감기로 목이 잠기는 건 처음 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여러 군데 설명회도 막 있고 막 그런데 꼭 설명하러 다닐 때마다 꼭 한 군데씩 그 교육진담 애청자분들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녹음은 수요일 날 나오지만 제가 이제 내일 부산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부산에서도 교육진 청취자분이 이제 오실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책은 그 LB의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 예, 과학책입니다. 아니 뭐 과학책 이름이 왜 이렇게 소설책처럼 그렇죠? 소설이에요. 과학 소설. 예. 그렇죠. 예. 예. 과학 소설인데 뭐 우리가 과학 소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과학 이론들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설도 있고 예전에도 뭐 그런 소설도 다뤘던 적도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말씀하세요. 네, 이게 사실 과학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과학적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뭔가 내용들을 담고 있진 않아요. 과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LB의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어떤 유형의 학생들한테 과학의 내용을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식의 단서를 주는 소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어떤 특정한 과학 이론을 통해서 과학 이론을 계기로 해서 얘기 전체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과학 이론을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과학 이론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접하기에도 뭔가 막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의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죄송합니다. 좀 전에 녹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약대 전문가께서 녹음을 도와주시는 약대 전문가께서 제 목이 안 좋다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따뜻한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본인 핸드폰을 두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이 또 마치 물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스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출판사가 어디 출판사죠? 출판사가 저도 처음 본 출판사인데 크레용 하우스라는 출판사예요. 네, 저도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레용 하우스라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나온 책들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아마 청소년 전용의 출판사, 청소년용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뭐 책 소개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약간 청소년용인 것 같고 이 책도 청소년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이 되게 적어요. 되게 금방 읽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은 항상 2시간 반 안에 끝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 이제 내용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추천을 한다고 치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요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 이론 자체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소재로 삼고 있는 과학 이론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소설이기 때문에 과학의 이론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해서 막 이거 혹시 읽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가족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도 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소설을 과학적인 단서로부터 시작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소설이에요.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접근할 때 소설가들은 소설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과학자들은
뭔가 과학 소설 써봐 그러면 정말 과학 이론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들 엮어나가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과학 소설, 과학 이론은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배경 정도로만 설명을 해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로 서사로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이 책은 그렇게 채우고 있어서 읽기 되게 편한 소설이에요. 사실 그래야 팔려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 2천 몇백만 원 투자했다가 출판도 못하고 망친 엎어진 그 대표적인 책이 문법을 갖고 소설을 만들어서 읽어가면서 문법을 공부시키겠다. 그렇죠. 계획은 굉장히 야심찼죠. 이게 둘 다 놓치는 거지, 둘 다. 그러나 결국은 출판도 안 됐잖아요. 돈 참 저도 이러고 보면 참 낭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책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막 재밌게 배우는 어떤 이론들 있잖아요. 막 문법을 재밌게 배워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없어. 없어. 왜 그걸 알면서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연금술 같아. 응?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 도대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뭔가 좋은 걸 배울 수는 있어요. 효율성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 효율성이 항상 재미는 아닌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과학 이론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뭘 다루고 있냐면 양자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저도 뭐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역학은 뉴턴 역학이죠. 고전적인 뉴턴 역학인데 그 뉴턴 역학에서 발전되는 과정이 뉴턴 역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성 이론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양자 역학이 그 다음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상대성 이론은 되게 큰 우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가 있으면 양자역학이라는 건 되게 미세한 세계, 소립자의 미립자의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린 전자를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우리가 자동차가 저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의 속도와 위치를 다 알 수 있죠. 눈으로 관찰이 되니까. 근데 전자의 경우는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알 수가 없어요.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게 된다는 식의 역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빛의 입자가 그걸 때려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관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자는 빛의 입자가 때리는 순간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그러면 빛의 입자가 때리는 순간 거기에 위치는 알 수 있는데 걔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라거나 혹은 속도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때려버리니까 얘가 딴 데로 가버려서 속도는 알 수 있었는데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식의 얘기가 가장 유명하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책에서도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상자 안에다가 방사성 어떤 활동이 나오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이 망치 같은 거 이런 것이 생겨서 그 방사성 활동이 감지가 되면 망치가 독극물이 있는 병을 깨요. 그러면 그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독극물이 깨지면 고양이가 당연히 죽겠죠. 네. 근데 그 상자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상자 안을. 그럼 이 고양이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라는 문제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양이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살고 죽었을 수도 있다. 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애들이 일단은 보고는 싶어 하겠네요.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뭔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하는 순간 그 관찰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과학을 생각을 할 때 이를테면 저기서
나무가 하나 쓰러졌어 하는 걸 관찰하지 않아도 그건 쓰러진 거잖아요. 네.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내가 관찰을 하는 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내가 보는 순간 그 고양이가 죽고 살고를 나의 관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게 되냐면 병렬 우주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동시에 두 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가 이름이 엘비예요. 엘비란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라는 것.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이 엄마 아빠가 다 과학자인데 이제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뭐 또 한 명의 이름이 누구 걸 갖다 썼더라. 하여튼 그런 이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써서 이 아이를 엘비라고 그냥 불러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여기서 나오는 애 뭐 고양이 이름인가 뭐 호킹도 있고 막 이래요. 스티븐 호킹 이름을 따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거든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엄마는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아빠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라서 되게 여러 군데로 막 강연을 하러 다니느라고 자기하고 같이 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랑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 단서를 어디서 얻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과학 이론 중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자물리학의 세계의 설명에 의하면 우주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우주 중에 어느 부분에서는 니네 엄마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같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우주를 찾고 싶어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판타지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 한 3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바나나가 이렇게 숙성해 가는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관찰이 되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1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그게 관찰이 되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거나 살거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딜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밥 딜런을 좋아해서 이름이 딜런이에요. 얘를 상자에 넣어놓고 실험을 맨 처음에 하는 거죠. 얘를 넣어놓고 바나나를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과연 얘는 사라질까?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고양이가 없어진 거야. 저는 여기까지는 약간 속임수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어디 뭐 구멍을 통해서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가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나나를 거기다 하나 놓고 이 바나나가 열쇠인 거지 말하자면. 바나나에서 뭐가 나와야 그 기계가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나나에서 뭐가 나오면 자기 엄마가 쓰던 노트북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다른 우주로 갑니다. 병렬 우주에 다른 세계. 좋은데. 병렬 우주로. 매우 좋지. 바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바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병렬 우주로 가서 병렬 우주에서 새로운 세계를 딱 갔는데 여기 있는 엘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엘비가 너무 못된 놈인 거야. 아빠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문제야 취급당하고 뭐 이런 엘비인 거죠. 거기서 뭐 지낸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딴 데로 갔더니 엘비가 여자애야. 그러니까 여자 엘비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 엘비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다른 걸 해결하는 방식도 나오고 근데 이 엘비가 장애인이에요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다른 가능성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아이일 가능성도 있고 내가 뭔가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나한테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소설인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는 우주에서 엄마를 만나요. 근데 은하철도 999인데요. 약간 그런 거죠. 진짜 세계관이 똑같아요.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간 우주에서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가 얘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릴 때 죽었거든. 엘비는 어릴 때 죽었어. 그리고 동생을 이 엄마가 현재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이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알고 어떻게 왔는지까지도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엄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역학이라는 건 가능성의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를 되게 많이 따지는 역학이고 가능성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 역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켜주는 방식으로 되게 좋은 걸 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앞에도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가 지금처럼 살고 있지만 너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다르게 살았을 수도 있어 라는 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걸 물리학하고 연결시켜갖고 물리학 안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학도 있어. 그래서 이걸 네가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론들을 네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정도의 어떤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안에서 아까 뭐 우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이렇게 과정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자기랑 보내는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되게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아버지들이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서 나온 LB도 자기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과학자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되게 유명한 스타예요. TV에도 출연을 하고 막 이래갖고 집에서는 쉬고 싶지. 그치. 집에 잘 안 들어와. 그리고 두 번째 우주에 갔더니 이 아버지가 더 바빠. 막 백악관 가서 막 그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아버지예요. 세 번째 우주에서 아버지는 좀 달라.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아버지의 직업이 그러니까 저기 광부야. 오, 갑자기 또 바뀌었네. 예, 공부 안 했구나. 그렇지, 공부 안 한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우주에서 이제 또 다시 직업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직업도 바뀌고 직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랑 보내는 시간의 양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상대적인 모습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걸 볼 때도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적은 사람의 경우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밖에서 기여하는 정도도 높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낮고 가정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수 있어.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눈에서 볼 때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에서도 물론 그런 걸 다루고 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아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결론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결론이 나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재밌고 그리고 이 책에서부터 파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 사용 연령이 8세 이상입니다. 사용 연령이 나와 있어요? 이 책부터 웃긴데 뭐냐면 품명 아동 도서 사용 연령 8세 이상 제조국 대한민국. 그런 게 찍혀 있어요? 네. 원래 찍히나 그게? 책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제조 연원이 별도 표시. 이게 무슨 상품처럼 그러네. KS 마크를 찍었어요. 오. 제조자명 크레용하우스. 아마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책 표지가 혹은 책 내용하고 상관없이 표지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지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 일종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어린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 빨아도 되는 그 책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KC 마크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KC 마크가 붙어 있어요. 8세 이상입니다.
근데 다 보시라는 8세는 좀 어렵습니다. 8세 안 되죠. 8세는 안 되고 고양이도 저 이제 제 아이한테도 한번 줘볼 텐데 아마 못 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마 읽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그러면서도 배울 수도 있는 책이라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과 뭐 초등학교 6학년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중학교 1학년 정도한테는 읽히면 되게 좋을 법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과학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소설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청취자분들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소재가 소설의 주제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관심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형태의 내용이 어떻게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줄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과학적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적인 형태의 내용이 어떻게 소설로도 이렇게 모티브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양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작가가 사실 이 작가가 진짜 낯설어요. 크게 진짜. 설명이 안 나왔어요. 출판사, 작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낯설어요. 여기 지금. 여기 책 앞에 이제 작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맨체스터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많은 많이 얘기들을 바뀌었네요. 만들어냈다. 맨유인지 맨시티인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 네. 그리고 두 자녀와 글로스터셔에 살고 있다. 이 정도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번역자는 막 되게 길어요. 영어 영문학과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 받고 현재 출판기획자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의 책들을 번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에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게 비중이 별로 크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약간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처음 펴낸 날은 우리나라에 2017년에 처음 번역이 됐는데 쇠는 꽤 찍으셨는지 1년 만에 한 1년 안 됐지 3쇄까지 나왔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밀어주는 책.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원작이 나온 시기는 2016년이니까 되게 빨리 번역됐어요. 되게 빨리 번역된 상태고 근데 이게 뒤에 이제 추천사가 있잖아요. 서강대 물리학 교수님이 추천하신 내용도 있고 이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씨가 추천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책이 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소재가 양자역학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실상 고전 역학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과율에 속해 있는 그런 과학 이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고전 역학들보다는 지금은 동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인 거고 그 동시성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준 게 이 양자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재작년인가? 논리학에 대한 얘기 나왔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논리학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 논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동시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이 출제되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우리한테서 이미 인과성보다는 동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의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뭐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그런 인과율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동시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양자역학 쪽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접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어른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실 접한다고 해도 저도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고방식이 우리랑 너무 많이 달라서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접해서 양자역학, 양자의 물리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낯섦을 극복한 상태라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낯선 책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검증은 됐단 말이죠. 이 책이 약간 2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아, 되게 많이 번역됐구나. 그래서 보면은 브릴리언트 북 어워드라든가 이런 다수의 아동 도서상을 받았대요. 영국 내에서. 그러니까는 뭔가 영국 내에서 전업 작가로서 예, 그렇죠.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사실은 전업 작가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전역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르나르가 개미로 완전히 전업 작가의 스타 반열에 오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고 사실은 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 출판사 건물도 세워주시고. 그렇죠. 열린 책들. 열린 책은 사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건물을 올려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전업 작가로서의 어떠한 역량을 크리스토퍼 엣지도 어떤 자기만의 아동 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세계관을 갖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훈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판타지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소설이다. 또 과학 소설이다. 공상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근거가 있는 게 좋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좀 이렇게 비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비비면서 상상을 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갑툭튀가 나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갑자기 갑툭튀가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소설과 이야기의 구조에서 있음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음직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적 기반이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책 속에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들으면 정말 우습겠죠. 그렇죠. 바나나가 어떻게 새로운 우주로 보내요. 하지만 이 바나나가 새로운 우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과학적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중학생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상상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의성에는 기존의 지식에 대한 종합적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평소의 생각들이 그대로 이제 좀 맞는 어떠한 책이 아니냐. 상상을 했죠? 상상을 하지만 상상 속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기존의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 새로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존의 지식에 대한 공부와 습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 아빠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의 나라고 하는 모습은 시간에 흘러가는 과정들 속에서의 또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의 나를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떠한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르게 되는 거는 저도 사실 왜 골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이거는 골라놓고 꽤 오랜 시간을 묵혀놨다가 지금 그래요? 예, 들고 오는 거라서 저도 왜 골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요새 여러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부분과 전체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이죠. 베르나 하이젠베르크 책인데 그 책을 저는 읽으면서 되게 너무 깊이 감명받아서 저 세상에 지금 현재 너 지금 세상에서 위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럼 저는 베르나 하이젠베르크를 들 거예요. 뻥을 쳤더니 이게 기침이 그건 아니고 나한테 저 목감기 올면서 조심하세요.
살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책이 이제 부분과 전체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읽고 있는 지금 물리와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사실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난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이젠베르크의 책도 한 번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쉽게 풀어낸 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양자역학 책들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이 책도 겹쳤어요. 우연하게도. 그래서 이 책을 학생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금방 읽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책은 무슨 책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서 목록에 올려도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일단 저자 자체가 뭐, 예? 크리스토퍼 엣지 벌써 서양 사람이죠. 이름 엣지 있잖아. 엣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크레용 하우스지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동상 받고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좀 하고 이 책 괜찮아요. 이런 거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똑같은 빨강은 없다. 네, 그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을 봤어요.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매우 뿌듯하다. 정말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생기면서 뭐 어떤 그 책이 목록에 넣으셨더라고요. 예, 넣어놨죠. 이번에 이 책도 저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 그리고 좀 편하게 읽으면서 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화에서도 많이 다뤘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나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나를 만났을 때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책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심오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들 그런 책들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꽉 찍으시네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종류의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물론 그런 거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저는 이게 쉽잖아요.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저 스스로도 되게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그만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들으셨으면은 좀 수월하게 한 번씩 읽고 봄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여름 돼 가는데? 더워. 그래서 이제 봄이니까 감기 걸렸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책이다. 아마 남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볼 거고요. 그럼요. 교양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다음에 중고생 모두 할 것 없이 읽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도서 목록에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녹음 상태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오늘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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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